클킴의 학습관이라는 채널에서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모든 복과 불운은 사람과 함께 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모든 복과 불운은 사람과 함께 온다, 사람으로 인해 온다 라는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제가 이런 걸 언제서부터 느꼈냐면요, 저희 고모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집안은 뭐랄까, 굉장히 이제 잘 살았던 집안인데 몰락한 집안. 예. 잘 살았던 집안인데 몰락한 집안.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예수를 믿으며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고모 부가 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장인어른을 잘 만나서 고모부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다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뭐 그런 케이스였었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그 집이 어디에 살았었냐, 뭐 해화동 이제 단독주택에서 사셨고 정말 부유하게 그렇게 사셨는데, 아무튼 뭐 중간에는 다 각설하고 나중에는 이제 정권이 갈리면서 고모부도 그냥 이제 그런 쪽과는 이제 먼 사업을 이제 시작하셨고, 그리고 고모하고 고모부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모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저희 집에서도 같이 사셨어요. 기억에 몇 년 정도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고모의 남동생이죠. 저희 집에서도 같이 살았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고모가 좀 불행해지셨지만 그 이후로 예수를 미친 듯이 믿으셔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교회 가서 사셨어요. 교회에 뭐 자질구레한 그런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고모가 또 굉장히 그 음식 솜씨 이런 게 뛰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가서 그런 음식으로도 봉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고모가 예수에 미쳤다 싶을 만큼 뭐 그렇게 사셨는데, 돌이켜보면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여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나이여서 그때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고모가 이제 이혼을 하시고 그런 마음을 둘 데가 없고 이제 이래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런 걸 극복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저는 너무 어려가지고 잘 몰랐고, 아무튼 몇 년 같이 사시다가 이제 고모는 이제 또 이사를 이제 가셨고요. 근데 이제 그 고모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집에서 투병을 하게 됩니다. 예, 집에서 투병을 하세요. 그래서 몇 년, 한 5, 6년 뭐 이 정도, 5, 6년 아니면 6, 7년 뭐 이 정도 투병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고모의 아들이 이제 수발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아들이, 이제 며느리도 이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오빠와 며느리를 칭찬을 하고 뭐 이랬었는데, 보통 김병에 효자 없다고 짜증날 상황이기도 한데도 그렇게 묵묵히 이제 그 고모를 간호하고 이제 그랬어요,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고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고모가 돌아가신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고모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제 고생 다 끝났다, 이제 너네 가족끼리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고생도 다 끝났고 그동안 정말 애썼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칭찬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고모를 집에서 이렇게 돌보고 그래야 됐지만 하는 일이 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괜찮게 살았는데 그 고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집이 망하게 됩니다. 이유는 정말 믿었던 그런 옛날 동창한테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네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건 이제 나쁜 건데 그 이후에 그 오빠네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요셉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이제 팔려갔을 때 이집트 바로의 집에 요셉이 이제 팔려갔는데,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려고 요셉이 머무는 그 집 자체에 복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는 그 이집트 애굽의 그 바로, 원래 바로가 파라오를 한국식으로 이제 번역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집트 파라오. 그러니까 그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어떠한 복을 받을 그릇도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요셉이 그 집에 머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집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퍼부어 주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확실히 어떤 사람 하나로 인해서 그 집단이 엄청나게 부흥을 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나갔을 뿐인데 그 집단이 폭삭 망하게도 되는 그런 게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사건을 놓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 요셉 이야기 전 사건을 제가 보고 깨달은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고모 때문에 그 집을 보호하셨구나. 우리 고모가 그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집 자체를 보호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고모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고, 고모가 머무는 그 집에 축복을 해야 우리 고모의 말로가 좋기 때문에 끝까지 축복을 하셨구나. 그런데 고모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는 이제 그 축복을 거둬 가신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됐지만 결국에는 그 고모의 자식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뭐 학원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도 이게 잘못 들인 사람 하나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잘 들인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축복을 받고 아주 그냥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예전에 이제 대치동 시절 그 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그 당시 원장님은 뭐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학원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제가 그 학원에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뭐 그런 유학파 중에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유학파나 그런 선생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유학파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 슬렁슬렁 일을 한다. 그리고 뭐 열심히 하지도 않고 뭐 그런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해달라는 것만 많고 뭐 그런 식으로 나쁜 편견?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학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집이 망한 이후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저로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저로 인해서 외고 대비 반이 이제 생겨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학원에서 외고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이제, 아니 소문이랄까, 소문은 아니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이제 생겼고, 그래서 이제 더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했고, 그리고 뭐 설명회나 그런 때에 항상 제가 나가서 영어로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뭐 그랬고, 딱 그럴 만한 제목이,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원장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한테 이 학원에 오래오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둘은 사업 궁합이 정말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로서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뭐 궁합이라는 말, 뭐 이런 말 자체가 유교적인 사상 뭐 이런 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은 듣기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들어가서 그런 반을 맡은 이후로 그것을 기점으로 학원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 원장님으로서는 그래도 저를 귀인 취급해 주신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도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냥 일은 정말 많이 했어도 월급을 받은 게 아니라 퍼센티지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학원에 들어간 것도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학원에 들어갈 무렵에 인터뷰를 본 학원이 그 학원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학원도 있었거든요. 그 학원과 거의 쌍두마차격인 그런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일은 그렇게 빡세게 안 시켰는데 월급을 주는 학원이었어요. 월급도 좀 많이 주는 학원이었지만 퍼센티지 제로 한 그만큼은 이제 벌 수 없는 뭐 그런 학원이었죠. 그래서 두 학원 중에 이제 제가 선택을 뭐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요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 수지에서 제 학원을 할 때도 그때 제가 왜 초창기서부터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냐면 그 한 선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을 그냥 알바몬 보고 뽑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정말 애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조교사처럼 일을 한 선생인데, 그 선생이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예. 근데 정말 그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된 게 아니라, 원래는 생물공학과인가? 아무튼 거기를 들어왔는데 편입을 하고 해서 결국은 의사가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런데 굉장히 착실하고 애들을 좋아하고 책임감이 정말 투철하고, 그리고 엄청 체력이 좋은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이제 4년 정도 있어줬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또 자기의 친구를 데려왔어. 근데 유유상종이잖아, 유유상종.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친구를 또 데리고 온 거야. 이제 그 선생님도 거기서 한 4년 가까이 일을 해줬고, 그래서 저도 뭐 열심히 했지만 사람도 정말 잘 들였다. 정말. 그런데 뭐 맨 처음에 무슨 면접을 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보조 강사인데 그냥 맨 처음 들어온 사람을 그냥 뽑은 거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정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선생을 만나가지고, 게다가 그 보조 강사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페이도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도 않았고,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 그냥 한 시간당 10,000원씩 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강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뭐 애들 재시험 봐주고 여러 가지 뭐 프린트하고 뭐 이런 거 도와주고, 뭐 아니면 뭐
뭐 서류 작업 뭐 이런 거 도와주고 뭐 이랬는데 시간당 10,000원씩 페이를 하고 썼는데 정말 선생님들을 보조 강사들을 정말 잘 썼다 그때. 그런데 그 보조 강사들이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그렇게 좋은 강사들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정말 맨 처음에 만났던 그 강사를 만난 그 보조 강사 선생을 만난 거는 정말 한 10,000분의 1 정도의 확률,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될 만한 확률로 만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운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온 강사들은, 예, 별로 별 볼 일이 없었어요. 별 볼 일이. 예,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사람 하나 잘 만나면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지고, 사람 하나 이상한 거 만나면 진짜 내 인생이 고꾸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와,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정말 사람을 아무렇게나 만나면 정말 안 되겠다. 뭐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실수가 진짜 뼈저리게 남는데, 이제 그 이후로, 그 강사 이후로 이제 학원을 접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이제 강사를 이제 뽑는데, 보통 이제 서울이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좋은 강사를 만날 수도 없고, 어리고, 뭐 젊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강사들을 잘 만나기가 힘든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50 가까이 되는, 아직 50은 아니고 50 가까이 되는 어떤 분이 딱 찾아왔는데, 본인은 자기 아들을 외고에 넣었고 정말 그 믿음이 좋고 예수를 믿는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런 외고의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정말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 똑똑해 보였고 당당해 보였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교사로 뽑으려고 거의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오냐면 갓 30이 된 어떤 여자가 옵니다. 갓 30이 된 어떤 여자가 오는데, 그때는 30만 돼도 엄청 젊은 선생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선생이 너무 잘 안 뽑히고 뭐 이렇게 어플라이 하는 사람들 보면 다 40대 아니면 50대 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 젊은 강사를 맞이하고픈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딱 갓 30이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별로 이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계속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계속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첫 번째 온 그 50이 다 된 그 분을 뽑으려고 했는데, 머리로는 젊은 선생이 더 낫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젊은 선생을 뽑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정신병이 있어서 7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걸 뽑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학원을 그만둠에 있어서도 정말 학원을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이 그냥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학원 이미지도 막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그래서 별로 그 약간 뭐랄까 마무리가 너무너무 안 좋았던. 그래서 와, 내가 진짜 이번에 잘못 뽑았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 이 정말 통찰력, 사람을 보는 눈은
그 사람의 경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맨 처음에 딱 마주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나이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정보 이런 거 없이 오롯이 그냥 그 사람과 내가 마주하고 앉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마디 이게 주고 받으면서 말하면서 둘이 마주 앉아서 말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것. 예. 그것이 좋은 사람, 그때 느낌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그 편이 훨씬 나은 거구나. 이렇게 통찰력으로 뽑는 게 훨씬 나은 거구나. 뭔가를 엄청나게 따져서 뽑는 것보다, 뭐 이런 걸 그때 어렴풋이 약간 깨달았다고나 할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요런 또 얘기 오늘 드려봅니다. 무엇이든 복을 갖고 오는 사람, 아니면 불행을 갖고 오는 사람, 나에게 복이 오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나에게 불행이 생기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 예,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